찌질했던 남자, 지금은 키 크고 까리하고 피부 좋은 훈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 누가 이렇게 놀리면 패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져서 누가 제 외모 가지고 까거나 놀려도 이젠 아무렇지 않답니다. 반대로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에 찐따 그 자체였어요. 제 어릴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옛날에 제 별명이 여드름이었어요. 여드름이 많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도 되게 심했죠. 지나가자 여자들이 쳐다보면 아, 내가 여드름이 많아서 쳐다봤을 거야, 이런 망상이 좀 있었죠. 그만큼 단점투성이었어요. 물론 장점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현재는 키 173에 67kg를 유지하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키가 좀 작았지만 그때 당시엔 심각하게 멸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는 그냥 저냥 지나게 된 것 같고 그냥 제 학창시절은 여드름 멸치맨이었어요. 이렇게 열등감 있는 성격과 자기관리 안 된 외모 그리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가진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만났겠어요. 당연히 못 만났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여자만 5명이 넘었어요. 내성적이고 짝사랑만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더 소심해지더라고요. 이건 저 같은 사람은 더 공감을 할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는 거. 이때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여자들과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적당히 잊혀질 때쯤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됐어요. 자, 이제 좀 찌질했던 과거를 청산해볼까 생각했고 이제 대학도 갔겠다. 여자도 만나고 썸도 타고 진짜 원나잇도 하고 다 하겠거니 했는걸 왜인걸 존나 더 찌질해졌어요. 성격이 그대로 가니까 못 만나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찌질했던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수없이 만난 연애 및 이제 뭐 픽업 강사가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저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극복했거나 변했을 때부터예요. 오늘은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존감을 떨고는 단점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드름 피부랑 그리고 마른 몸매, 특히 어깨 좁은 거 이런 거랑 마지막으로 너드 같은 안경, 이 세 가지였어요. 만약 위에서 뭐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별명이 여드름인 만큼 피부가 안 좋았는데 일단 제가 여드름이 심해진 이유는 왕성한 호르몬 분비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드름 짜고 얼굴 만지는 습관이 되게 심했어요. 더러운 손으로 빨갛게 고른 여드름이나 딱딱하게 굳은 여드름을 짜니까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또 다시 다음날 되면 다시 피지가 차요. 그럼 또 짜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되니까 점점 모공 벌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드름 짜는 건 이거 충동장애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저는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걸 먼저 고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드름 짜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냐. 전 지금도 턱이 살짝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얼굴 여드름 대신 턱만 조진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골아서 꼭 짜야 하는 것은 피부과를 가거나 손을 깨끗이 씻고 면봉으로 짭니다. 블랙헤드로 가는 이제 굳은 피지는 짜야겠다 싶은 것만 스팀해가지고 손을 청결하게 유지한 다음에 짜요. 이런 습관 중요합니다. 여드름 짜는 습관이나 얼굴 만지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여드름 로션 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피부 체질은 민감성 지성 피부였고 개기름도 엄청 많았어요. 그거에 맞는 피부 제품을 발랐어요. 습관이랑 제품으로 관리만 잘해주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피부라는 게 나이 먹으니까 피부 체질에 또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안 맞는 날이 와요. 더 민감해지고 또 이걸 쓰면 쓸수록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드름 피부는 아닌데 뭔가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또 열심히 알아보았죠. 필요한 게 있다면 뭐 댓글이나 제 카페에 직접 들어오시면 물어보시면 도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피부 관리를 했는데 피부 관리를 하고부터 여정은 찐따 마인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찐따 마인드가 사라지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여자를 미친듯이 픽업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엄청나죠. 두 번째는 멸치. 멸치들은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제가 56kg에서 67kg까지 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3끼를 꾸준히 먹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먹기만 하면 살만 찌지 옆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의 95를 입었다가 지금은 100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턱걸이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개도 못했는데 밴드를 사용한 풀업, 이것부터 천천히 하니까 1개, 2개, 3개 중심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10개까지 찍었죠. 어깨가 넓어지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반평생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그래서 안경에 대한 팁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인터넷 좀만 보면 뭐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 찾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사주면 되고 전 그냥 제가 추천하는 안경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그리 안경. 너무 흔해 빠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개성을 잃고 싶으면 그냥 이 안경을 쓰세요. 두 번째는 작은 뿔테 안경이에요.
작은 뿔테 안경 쓰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뿔테 안경도 동그리 안경이랑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굵은 테 안경인데 가만 보면 테가 굵은 거 끼는 분들 많아요. 얼굴이 안경을 쓴 건지 안경이 얼굴을 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보면 힙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동안 페이스에다가 느낌 있는 액세서리와 의상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표현하는 컨셉 말고는 비추천합니다. 위에 3가지 배제하고는 직접 매장 가서 수백 번 차보고 자신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막상 알 맞추고 써보니까 괜히 샀다 싶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안경 알을 비싸려고 맞추는 것보다 안경은 비싸다고 해서 눈이 덜 작아 보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눈과 안경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과 안경 사이가 가까운 것을 쓰세요. 그러면 눈이 작아 보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사실 안경은 안 쓰는 게 더 개성 넘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외적으로 조금만 보완해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 꼬실 때 깔창은 필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깔창으로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 173 정도 되는 남자가 5cm 깔창을 깔았어요. 그럼 178이죠. 근데 요즘 178이 큰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까는 거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요. 여자들한테 나 키가 크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해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처럼 세상에 터닝 포인트가 다가온다는 것. 사실 자기 관리하는 거 굉장히 귀찮죠. 사람들 뭐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라 살을 빼고 몸을 만들려고 자기 관리를 하는지 그 이유는 직접 해보시는 게 답입니다. 돈이나 상상으로는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